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지하보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범행 동기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그게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물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평소부터 본인에게 쌀쌀맞은 태도로 대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라는 게 지금 범행 동기인데 사실 이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동기 범죄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올 1분기에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모두 53건이었고요. 이 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미리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온전히 막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범행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해 남성이요, 지난해 말까지 노숙을 하다가 현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전 리포트 보시니까 인근 상인들이 평소에도 좀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상인에 따르면 둘이 자리 문제 때문에 자주 다퉜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에서 이날까지 대청소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요. 이 물품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벽에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계단, 통로에 물청소를 실시한다 이런 중구청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데요. 지하보도에 방치된 개인 물품 7월 28일까지 자진 수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상인은 요 며칠 이 지하보도에 노숙자들이 많이 줄었고 박스나 텐트 같은 개인 물품들도 치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사람 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 흉기를 사용한 이 강력 범죄가 이 서울에서만 7건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안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7건이라는 게 9일 새에 발생한 사건의 건수가 7건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점심때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공공장소에서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지금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이 범인의 정신질환 등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1m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가해자 백모 씨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개인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유가족분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심신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라면서도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비밀 스파이 때문이다.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고개를 숙이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든지 아니면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형을 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봐왔는데 이번의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모습이 그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거의 목소리를 아주 명확하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사실 분노할 수가 없는 것이 황당함이 더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 동기로 봤을 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정신질환자는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마약 검사도
일단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나온 음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현재 A 씨에 대해서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술도 마시지를 않았어요. A 씨가 이 대기업에 다녔고요. 퇴사 이후에 이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욕설을 하면서 주민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피의자가 지난 1월 이후에 이상행동으로 총 7건에 달하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접수됐을 때 정신감정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네. 과연 이런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는가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소식을 안 전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